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진입니다. 자, 이번 소식은 좀 다소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조국 전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이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과 이 공작에 당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해당 사건의 문건이 이제 공개가 되었는데 일부 공개된 문건을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당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제 해당 그 문건을 보기 전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그 관전 포인트는 이 이명박 정부 때 조국 당시 교수를 향했던 공작과 지금의 이제 조국 전 장관 상황을 비교해서 당시 문건을 좀 함께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이 공작 활동, 어찌 보면 공작의 주체가 국정원에서 검찰과 언론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현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정리해서 이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5월 11일인 오늘자로 이 조국 전 장관 본인이 직접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문건을 공개를 했죠. 과거 국정원에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조국 전 장관을 이 사찰 및 공작 활동을 벌인 자료에 대한 이 공개 청구를 했는데 그 부분 공개 결정을 받아서 그 결정에 따라서 받은 그 자료 일부를 이제 조국 전 장관이 공개를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2011년 4월 카이스트 경쟁 체제 비판 및 2011년 5월 4대강 사업장 이 폐콘크리트 매립 주장을 정치 교수의 선동으로 규정, 심리전을 전개해라. 그러니까 보시는 말 그대로 조국 교수가 당시 카이스트 경쟁 체제를 비판하고 4대강 사업장 그 폐콘크리트 매립에 대해서 주장을 하니까 국정원은 이걸 정치적 교수의 선동으로 규정하게 만들고 SNS를 통해서 심리전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도 좀 보시면요. 서울대 조국 교수는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 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다. 93년 이제 남한 사회주의 그 노동자 동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국보법 위반으로 이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천안함 연평도 북도발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정원이 이제 공작 글을 커뮤니티나 포털 댓글 뭐 이런 곳에서 공작을 펼쳤던 겁니다. 그 밖에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조국 당시 교수의 4대강 사업장 폐콘크리트 매립 주장을 이제 비판하는 글, 그리고 이제 카이스트 경쟁 체제 비판과 관련해서 조국 당시 교수의 딸이 특목고 외고 국제반에서 수업을 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딸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을 하고 활용한 사실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 온라인 정치 조직, 시민정치 행동 추진 및 차기 정치인 1순위 선정 관련 국립대 교수가 아닌 정치인 조국의 본색을 밝히라는 그 게시글을 게재해라. 참 이게 충격적인 내용들이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첫 번째 문건이 다음 나올 자료들의 그 요약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만 봐도 참 무시무시합니다. 내용도 참 좀 기가 차다 싶은데 대한민국의 늑대라는 매우 비이성적인 표현들, 이런 아주 폭력적인 이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죠. 자, 다음 내용을 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업무 보고 시 원장님 말씀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요. 종북 핵심 인물들의 불순한 실체를 폭로하고 공략할 것이라면서 조국 등 문제 인물들의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 확산시킬 것, 개개인들에 대해서 각계격파식 집중 공략을 하게 되면 이들도 위축이 되어서 선동적인 이 대정부 비판에 용기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도 지금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또 별표가 하나 있는데요. 좌파들은 평소 끼리끼리 어울리면서 비난을 받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집중 공략을 할 경우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른다. 뭐 이러한 분석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도 함께 보시죠. 이 사이버 사업 추진 동향이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에서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국가원수 모독, 국정음해 왜곡, 원위상저하 행태에 대해서 공박 타격을 가하는 사이버 사업을 전개 중.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래에서 보면 대상은 종북 세력 조국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주요 반응으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국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 빨갱이가 아니냐라는 그 요지의 어떤 공격을 받고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시
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반응까지 수시 보고가 되면서 이 관리된 것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향후에도 국정 음해, 왜곡 작태에 대해서 계속 대응해 나가면서 사안 발생 시 대상 인물을 추가, 고강도 압박을 가하겠음. 다음 문건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인데요. 지휘부 지시사항과 조치사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러한 내용이 나오죠. 종북 핵심 인물들의 불순한 실체를 폭로 공략할 것, 조국 등 문제 인물들의 이 비리, 종북 실체 등을 적나라하게 폭로 확산시킬 것, 13명 대상 트위터 활용 여론전 실시. 자, 주간 사이버 특수활동 결과라고 하는 문건인데요. 정부 흔들기를 지속 중인 의원 및 땡땡 등에 대한 공박에 이제 주력하면서 종북 인사의 실체 및 비리를 확산하여 비판 여론을 조성한다. 그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북 세력에 대해서는 실체와 비리를 폭로, 비판 여론을 조성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문건의 내용과 좀 같은 내용들이니까 좀 넘어가고요. 그 아래 또 금주 활동 계획을 좀 보시면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는 종북좌파 인사 대상, 전방위 특수 활동을 지속 전개하라. 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다음 문건 보시죠. 자, 조국 주간 사이버 특수 활동 키워드 검색 결과. 이 문건도 앞서 처음 보여드렸던 그 내용과 좀 동일하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죠. 자, 애국 진영 조국 교수의 사드 반대 선동 행태, 규탄 활동 전개라는 제목인데요.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 조국 교수가 더민주 야 3당 대표, 땡땡 대표 등을 일일이 지목하며 사드 배치 반대에 나서도록 선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고 대학으로 대접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반국가, 국론 분열, 선동 행태를 벌이는 게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토하면서 7월 14일 교육부와 서울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조국 교수의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교육부 그리고 서울대 총장실, 조국 교수 사무실 등에 이제 집중적으로 항의 전화를 걸어가지고 교수직 해임 및 조국 교수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조국 교수의 경우 줄곧 야당 편에 서서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여타 반정부 성향 폴리페서들의 정치 개입, 반국가 선동을 미연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조국 교수에 대한 자중,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지금 적혀 있습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를 상대로 항의 전화 및 SNS상 규탄 댓글 달기 돌입 뭐 이런 문구로 이제 마무리 지어지는 그러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공개된 내용을 여러분들께서 지금 확인을 좀 하셨는데요. 정말 무시무시한 내용들이죠. 본 문건은 2017년도 당시에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가 이명박 정부의 비판 세력 제압 활동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이제 유력 정치인들과 정부의 비판적인 교수들을 상대로 해서 대규모의 심리전을 펼쳤던 내용을 밝히면서 이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2017년에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문건 자체가 일부 공개된 것은 이번에 조국 전 장관님을 통해서 처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심리전 전개와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 고강도의 압박을 가하면서 불순한 실체 폭로를 공략하고 각계격파식으로 집중 공략을 해라. 그리고 종북좌파 핵심 인물들의 친북 이중성 공박에 주력하고 전방위 특수활동을 지속 전개하며 서울대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항의 전화와 이 SNS 댓글 달기 등의 방법을 통해 징계 또는 해임 촉구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해라. 그리고 조국 당시 교수의 딸이 외고 국제반 제약이라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한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상황이죠.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이 자신들 정부의 걸림돌이 되는 인사를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떤 온갖 더러운 방식으로 매장을 시켜왔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실체인 겁니다. 그리고 국정원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찰과 공작 활동이 벌어지던 그 이명박 정부 시기, 그때 당시를 여러분들도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배경을 좀 짧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심리전을 계획 그리고 수립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이제 확인이 되었었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의 조직과 이 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명박 정부의 비판 세력 중에 정치인과 교수 등 사회 각계 인사들에 대해서 전방위적 비판 활동을 벌였는데
특히 국정원 개혁위가 2017년 9월 25일에 이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MB 정부 국정원은 초기에는 대북 심리전 활동 중심으로 전개가 되다가 지휘부의 지시와 이제 국정 현안 변화에 따라서 특정 정치인과 각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이 심리전으로 확대가 되었고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해서 비판 세력의 활동이 심해지자 이에 대한 대응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뭐 그렇게 확인이 된다. 뭐 이렇게 밝혔었죠. 그리고 이제 국정원 개혁위가 밝힌 두 가지 문건에 따르면 2009년 6월 자살 관련 좌파 제안 논리 개발 및 활용 계획, 그리고 정권의 노무현 자살 악용 비판 사이버 심리전 지속 전개, 이러한 제목의 두 건의 문건이 확인이 되었고 2011년 5월에는 그 노무현 사망 2년 계기 종북 세력 규탄 심리전 활동 전개, 이러한 제목의 문건을 통해서 온오프라인을 통한 심리전을 펼쳤다라고 나오죠. 이들 문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 본인의 선택이고 측근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논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중에 이 개인적 비리를 저지른 이 자연인에 불과하며 자살과 범죄는 별개로 이 수사 결과를 국민 앞에 발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러한 문건의 이 논리, 이러한 논리를 국정원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왔다는 것이 드러났었죠.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 홈페이지를 통해서 길거리 야당 행세를 중단하고 안보와 경제 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라는 글을 또 조직적으로 게시하기도 했었고, 민주노총과 실천연대, 오마이뉴스 등의 여러 이제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민주당을 비판한 칼럼과 사설을 계속 퍼나르면서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또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정략적 이용이다 뭐 이러면서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조직적으로 확산을 시켰죠. 2011년에 이제 작성된 문건에서는 어버이연합과 협조를 해서 이 노무현 재단 앞에서 이 노무현 정신 운운하며 뭐 국론 분열 부추기는 종북 세력 규탄한다 뭐 이런 제목의 가두 시위를 개최를 했고, 노무현의 헌법 위배, 뭐 국격 저하 망언, 뭐 추종 세력의 노무현 미화 차단, 이러한 정말 이 망언들을 쏟아내면서 글을 수천 개를 게재한 것으로 또 확인이 되었죠. 이때 당시에 이제 송영길 당시 인천시장과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그 당시 조국 서울대 교수, 그리고 이상돈 전 교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 밖에 뭐 정치인으로는 이제 손학규, 정동영, 천정배, 최문순, 김재윤, 김진애 등등 이명박 정부의 비판적 인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허위날조 정보를 만들고 무차별적 비난 여론을 조성하는 글을 게시하는 심리전 활동을 함께 또 펼쳤던 그러한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렇듯 그 당시 상황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이명박 정권이 전방위적 심리전을 펼치면서 피바람이 불었고, 실제로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는 만행들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을 향한 이 사찰 및 공작 활동에 대한 자료를 조국 전 장관이 공개 청구를 진행을 했었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공개를 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이런 국가 범죄가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범죄는 사라졌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 법도 개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심리전 전개와 비판 여론을 조성을 하고 이 고강도의 압박과 불순한 실체 폭로를 이제 공략을 하면서 각계 격파식 집중 공략 등, 그러니까 과거 국정원이 하던 방식의 주체는 국정원에서 언론과 검찰로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이와 같은 공작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은 또 그때와는 다른 게 있다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 때는 정부 주도 하에서 정부에 반하는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공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체 세력들은 현 정부와 집권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분명 집권 세력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소위 적폐 기득권이라는 세력은 변함없이 이제 건재하다라는 방증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부터 조국 주기가 시작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를 검찰과 언론이 바통을 이어받은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뿐만이 아니라 민주진영 인사들에 대한 이 공격 역시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이죠. 김어준 총수가 그러하고 알림이 황희도님이 그러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님, 최강욱 대표 등등 여전히 이렇듯 민주진영 인사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국가적 범죄를 저지르는 정치 세력들은 검찰과 언론, 그리고 이제
청산되지 못한 적폐 잔존 세력들에 의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와 좀 동일한 형태의 것으로 이제 검찰과 언론이 움직이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의 시급함을 다시금 느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 사건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고 이 제2의 촛불정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함께 싸워주시기를 좀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